5월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관련해서 드디어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만 나온 게 아니라 추가로 두 가지가 좀 더 나왔는데 3종 선물 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생각보다 좀 놀랐습니다. 어떤 건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냐면은, 일단 첫 번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겠다.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 번 말씀드리고 제 블로그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거 저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하는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할 때 보유기간, 거주기간, 재산 정하는 시행령이 있는데 거기 삭제해버린다고 나왔어요. 이거 박수치만 합니다. 이것 때문에 진짜 피해 많이 보신 분 계시고요. 계산하는 거에 있어서도 정말 복잡했고요. 그랬는데 다시 대원칙으로 돌아갔습니다. 대원칙이 뭐냐면, 양도 당시 내가 1주택이면은, 즉 비과세 요건 갖추면 당초 취득일로 가서 그냥 2년 보유했으면, 혹은 취득 당시 조정했으면 2년 거주했으면 그냥 비과세 된다. 괜찮죠? 자, 세 번째,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그러니까 조정에서 조정으로 가면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는데, 이때 2019년 12.16 대책 이후에, 즉 12월 17일 이후에 이제 취득한 경우에는 1년 내 매도하고 1년 내 전입까지 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전입 요건 없앤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내 매도 기간도 2년으로 늘려졌어요.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관련된 내용이라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이고요. 소득세법 그 법률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년 미만 단기세율 같은 거, 이거는 다수당이 민주당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관심이 있어 하는 취득세 있죠. 취득세는 또 지방세법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좀 영역이 달라요. 쉽게 말해서 이 소득세법이 iOS라고 하면, 애플이라고 한다면, 지방세법은 안드로이드예요. 비유가 적절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둘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리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질문을 많이 받아보니까 이거 좀 조심해야 되겠는데 라고 하시는 질문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채팅창에서도 몇 번 나왔는데, 2년 미만인 경우에도 그럼 중과 안 되냐, 기본 세율 되는 거냐 하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 개정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2년 있어야 돼요. 최소 2년 보유는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 같이 제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은 보도자료 원문에 좀 충실해서 첫 번째 좀 해석을 해드리고, 두 번째로는 그 외에 여러분들이 자주 묻는 것 중에서 이건 좀 조심해야 된다, 그거 좀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세 번째가 뭐냐면, 앞으로 이렇게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가 될 때 어떤 절세법이 괜찮은 건지, 그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제 세무사님하고 상담할 때 좀 뭔가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툭 던져주면은 세무사님들은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딱 알아들으세요. 가지고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절세 솔루션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정 배경 넘어가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단어는 정성화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이 다주택 중과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그걸 어떻게 보면 당연시 생각했지만, 그 자체가 저는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세율 6에서 45%가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정상화 시키고 부동산 안정화했다는데 패스하도록 하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겁니다. 이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곧바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나왔던 것들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겠다 요는데, 여기에 추가 2번하고 3번이 더 들어갔습니다. 이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들어갔다. 그래서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하는 거는 인수위에서 이미 발표를 한 내용이고, 2번, 3번 보유기간 제도 폐지, 그리고 일시유택 비과세 요건 완화하는 거, 이거는 5월 2일 인사청문회에서 조속히 개선할 계획을 추경호 당시 이제 부총리 후보자가 밝혔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십니까? 제 영상에서도 나왔는데, 기존에 있었던 정책 발표에 대한 일정이 좀 뒤로 늦춰진 게, 저 인사청문회에서 좀 뭔가 더 드러나 버릴까봐 좀 안 했다고 했었잖아요. 그 내용이네요. 자, 그리고 언제부터 그럼 시행되느냐? 이거는 모두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이기 때문에 소급효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행령 개정을 예를 들어서 뭐 5월 10일이 지난 5월 20일, 뭐 5월 30일을 늦게 한다고 하더라도 유리한 소급효이기 때문에
2022년 5월 10, 새 정부 출범하는 날, 그때 양도분부터 적용을 하는데, 이때 양도분이라는 건 뭘까요? 이 소득세법에서 가장 기본인데, 잔금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자, 그래서 5월 10날 최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돼야 됩니다. 자, 22년 5월 10일이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되는 건데, 이때 이제 매도 잔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택의 잔금일은 언제예요? 매도일은 잔금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빠른 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거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나는 요때 팔았는데요. 그 전에. 안타깝지만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요거는 좀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좀 하나 말씀드리고 이제 하나씩 이제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가 화면이 조금 약간 막 넘어가는데 그건 좀 양해 말씀드릴게요. 조정대상 지역에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정대상 지역이에요. 어떤 분이 투기지역, 투기과지구 물어보는데 불분명해요. 지금은 아닌데 과거에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인데 조정이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중과가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은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반드시 내가 파는 게 조정대상 지역인지 아닌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1년간은 이제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가 들어가는데, 그 중과가 뭐냐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기본세율까지 붙여버리기 때문에 세부담이 엄청 크게 늘어나요. 그런데 이걸 이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5월 10일부터 23년 5월 9일까지, 그러니까 날짜 잘 보셔야 돼요. 22년 5월 10일부터 23년 5월 9일까지 매도를 하면 중과를 안 하는데, 더 중요한 게 뭐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의 경우에. 이게 이제 기본이죠. 근데 가끔 이거를 이제 놓치는 경우가 있죠. 왜? 그냥 팔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런데 이게 이 세율 바뀐 거는 2021년도 6월 1일 이후부터 이제 하는 걸로, 그거는 소득세 법이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에 따른 세부담 변화를 본다면은 양도 차익이 5억인데 중과가 들어가면 2억 7천만 원 정도를 내는데, 중과 배제가 들어가면 1억 3천 정도 해가지고 1억 3천 4천만 원 정도가 이제 세이브가 된다. 3주택 이상이면 3억 2,200이 1억 3,300으로 역시 떨어지니까 1억 8,900이 줄어드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 개정 중과 배제, 이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너무 세게 해놨어요. 양도차익 10억이면 더 크죠. 2주택 중과면 5억 8천까지 갑니다. 이걸 이제 일반과세 가능하게 하면 당연히 보유기간 15년이니까 2억 5천까지 떨어지는 거고요. 3주택 중과면은요, 이게 6억 8천까지 가서 세부담 차이가 무려 4억 2천까지 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다주택자에게 과도하게 높은 세금 부과를 해서 조세 원칙에 위배됐다. 사이다 한 잔 마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기대 효과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 완화하고, 특히 6월 1일 전에 매도까지 하면 보유세까지 부담이 경감되기 때문에 매물 출회 활성화, 이게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물건이 좀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좀 시장 가격도 좀 안정이 되지 않겠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요것만 나올 줄 알고 그 전에 영상이라든가 제 블로그에서 많이 말씀드렸었죠. 글쎄요, 생각보다 많이 매물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라고 했는데, 여기에 추가 2종 세트가 이제 더 들어갑니다. 그게 꽤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까지 보셔야 되는데, 자, 2번입니다. 드디어 그 바보 같았던 보유기간 재산정이 없어집니다. 근데 마냥 좋아할 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정말 피해보신 분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몇몇 분이 좀 눈앞에 아른거리는데 진짜 속상하시게 세금 많이 냈어요. 자, 어떤 건지 볼까요? 여러분, 최종 1주택이라는 개념 알죠? 21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단 다주택자가 돼버리면 아무리 갖고 있던 집을 다 팔고 남아있는 게 하나가 된다 하더라도
직전 주택 양도일로부터, 즉 최종 1주택이 된 그 순간부터 추가 2년 보유 혹은 남아있는 최종 1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이었다면 추가로 2년 거주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3주택자인 경우에 보세요. A, B, C 이렇게 3개가 있는데, A, B, C 3개가 있어요. C주택이 21년 1월 1일 취득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A주택을 여기 A, B, C 3주택이 있었는데 중간에 A를 팔아요. 그러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라 하더라도 이제 중과가 안 들어가죠. 1년간. 그리고 B하고 C 2개 남아있는데 여기서 또 이제 B를 팔아요. 그쵸? 이번에도 또 중과 안 들어가죠. 그러면 A, B, C에서 A, B를 팔고 C가 하나 남죠. C가 하나 남은 상태에서 원래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추가로 다시 2년 보유 또는 거주해야지 비과세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제는 그냥 비과세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A 팔고 B 팔고 곧바로 팔아도 C 된다. 왜냐하면 이 비과세 판단의 대원칙이 양도 당시로 한 거였고, 양도 당시에 세대 기준으로 C주택 하나만 남아있었고 C주택 취득 시기가 21년 1월 1일이었기 때문에 이때 2년이 지난 23년 1월 1일이면 비과세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사이다 한 잔 더 마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너무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뭐 이걸 통해서 뭐 이렇게 세부담을 다 뭐 없애고 뭐 세금 내야 될 거 안 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예측 가능하잖아요. 내가 물건을 팔 때. 이 기존의 현행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이 영상이 편집돼서 올라갈 때는 이게 기존이 되겠죠. 그때는 내가 이걸 팔면서도 비과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몰라요. 더 심각한 건 뭔지 알아요? 세무대리인, 세무사님한테 가서 물어봐도 세무사님들조차도 이제 불안한 거예요. 왜? 국세청에서 냈던 사전 답변을 기재부에서 뒤엎어 버렸으니까. 그게 정말 저는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팔아요, 집을? 그런데 이제 심플하게 바뀌는 거죠. 심플하게 바뀌는 거예요. 전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참에 혹시 이제 전제 조건이 나는 집을 다 팔려고 했다 하시는 분들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기분 좋아요? 하나 더 남았어요. 자,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신규 주택을 취득할 때 종전 신규가 모두 조정이었다면은 2018년 9.13 전이면은 그래도 3년 이내, 2018년 9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16일까지면 2년 이내, 2019년 12월 17일부터면은 1년 이내 팔고 1년 이내 전입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1년 이내 전입을 하려고 하는데 임차인이 끼어 있어가지고 새끼 물건이어가지고 남아있는 계약 기간이 1년 넘었다 그러면 최대 2년 한도로 해가지고 비과세 2년 전입 매도. 복잡하죠? 그런데 다 필요 없고 그냥 종전 거 그냥 팔어. 대신에 규제지역 조정에서 조정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1년은 아니고 3년도 아니고 2년 안에 팔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대원 전원으로 신규주택 전입하는 거 그냥 빼버린 거예요. 기타 같은 경우 중간에 비조정이 있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 3년으로 유지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파생되는 게 또 굉장히 많을 거예요. 종전주택이 있었을 때 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21년 1월 1일 취득한 분양권, 이제 또 그때 1년 안에 전입하고 1년 안에 매도해야 되는 그 내용들은 이제 전부 다 이제 2년으로 바뀌겠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물론 좋으실 수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썼던 포스팅을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할지, 영상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데, 뭐 현실적으로는 관련된 내용 영상하고요, 관련된 내용 블로그 최신 글 써가지고 올려드려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형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제가 미리 좀 양해 말씀드리고, 그래도 제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최대한 좀 수정할 수 있는 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안 쓰길 잘했다 지금. 자, 그래서 이거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 종전주택 있는 경우에 일시적 2주택 상황이 1년 안에 팔아야 되고 1년 안에 전입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2년 안에 팔기만 하면 되고 신규 주택으로 들어갈 필요 없다라는 거죠.
나머지 문제점, 기대효과 같은 것들은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관련된 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뭐 167의 3, 1항 12의 2, 167의 4, 3항 6의 2,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요 부분에 있어서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정을 해버림으로 인해서 중과를 이렇게 좀 피하는 거죠. 그래서 관련 내용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해당 관련된 조문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보유기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에 있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원래 심플했었어요. 취득일 그 보유기간의 산정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본다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있었는데 단 해가지고 이제 단서가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막 단서도 막 복잡하고 막 예전에 1, 2년 전에 강의했을 때 색깔별로 입혀가지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런 건 이제 싹 다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뒷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들을 좀 공부하실 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어떤 걸 설명드린다고 했었어요? 첫 번째는 보도자료 관련해서 충실하게 일단 보겠다. 그리고 이제 더 이제 깊숙한 다양한 사례들은 조금 더 시간이 좀 지나면은 저도 이제 좀 보면서 제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과연 이걸 통해서 시장에 매물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자, 그 부분을 보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플러스 알파가 있었기 때문에 나올 것 같다. 제가 이제 예상했던 뭐 당연히 뭐 제가 다 맞추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제 나름의 이제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이 시나리오대로 이제 시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면서 이제 점차 이제 그거를 늘려 나가는 건데, 여기에 대한 거보다 이제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생겨버리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앞에서 보셨지만 1번, 2번, 3번 이렇게 3종 세트가 나왔잖아요. 이게 중과 한시적 유예 1년간. 그런데 이것만 생각했는데 보유기간 재산정 폐지, 그리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은 지금 굉장히 매도자 매수자 간의 눈치 싸움인데 그 기준이 요거 하나였을 때 눈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지도 않은, 아니 물론 뭐 청문회 때 나오긴 나왔는데 3번은 전혀 안 나왔단 말이에요. 어쨌든 요렇게 나와버리니까 매도자 입장에서 할까 말까 했었는데 2번 3번이 나와버리니까 야 이참에 이제 하자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각했던 것보다 매물이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럼 이제 이거를 사는 매수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어차피 매수자 입장은 늘 언제나 그랬지만 신중해야 돼요. 무턱대고 사시면 안 되고요. 그건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그건 기회가 있을 때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죠. 멤버십 특강에서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보시면 어떻게 되죠? 아까 이런 그림을 그렸었는데 22년 6월 1일이 있고 1년이 되는 날짜가 23년 이제 5월 9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1년 내에 이거 팔아야 된다는 거야. 1년 내에 팔아야 되는데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짜가 요 날에 6월 1일. 왜냐면 얘가 이제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기 때문에 요 안에 팔아버리면은 양도세도 줄이고 보유세도 줄이는 1타 2피 일거양득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팔려 안 팔려요? 잘 안 팔리죠. 그런데 팔려고 봤는데 아깝죠. 계속 가져갈까 말까 고민되죠. 이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증여. 그리고 증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부담부 증여. 기본적으로 부담부 증여가 유리한 게
하나로 다 증여세 때려버리면은 세율이 계속 올라가 버리는데 증여세 일부를 양도세로 낮춰버리거든요. 분산 효과가 나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가 유리해요. 그런데 이 부담부 증여를 못 써먹었던 게 이 중과 때문에 못 써서 중과 때문에. 근데 중과가 풀려버리잖아요. 게다가 6월 1일까지면은 내가 굳이 매수자를 찾을 필요도 없어요. 증여를 받을 수 있는 수중자만 찾으면 돼. 아, 근데 우리 애가 아직 어려. 그럼 이제 좀 고민을 해보시긴 하되,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원칙대로 하고 세금 다 내면은 충실히 내면 큰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그게 어떤 불법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국민 정서상 너무 이제 부의 이전이 이게 좀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끼리만 이제 계속 돼버리면 좀 약간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는 거죠. 근데 저도 그런 박탈감을 느낄 때가 있죠, 당연히. 근데 박탈감은 박탈감이고 불법이냐 아니냐 그건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면 하는 것도 괜찮다. 다만 이제 그 계산하는 게 복잡하기 때문에 당연히 세무사님 도움을 받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좀 가끔 가다가 이제 오해하시거나 아니면은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 첫 번째가 뭡니까? 2년 이내에 단기세율도 개정이 됐나요? 아니에요. 최소 2년은 보유해야 되죠. 요거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가 요거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신나게 파는 거죠. 그러다 큰일 나요. 최소 2년 안에, 최소 2년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놓치시면은 1년 미만 70%, 1년에서 2년 60% 나옵니다. 중과보다 더 무서울 수 있어요. 아시겠죠? 2번. 취득세는요? 취득세는 일시적 이득 비과세 요건이 완화되는데 취득세도 완화되는 거 아니냐?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몰라요. Not yet. Not yet. 왜냐면 이건 이제 지방세요. 지방세는 관심도 없어요, 지금. 뭐 지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하든 말든 우리는 지방세 나는 마이웨이라 그런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안드로이드라니까요. 갤럭시. 얘는 뭐 소득세는 뭐 iOS, 애플이고 관심 없어요. 그리고 또 뭐 있죠? 조정 대상 지역인지를 따지죠. 조정 대상 지역인지를. 투가는 각각 따로 보셔야 돼요. 투가면 대부분 다 조정 대상 지역인데 그 중에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그 세무사님하고도 확인할 때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확인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양도세 중과를 피한다고 해서 너무 많이 파시면 안 돼요. 합상과세 조심해야 된다. 합상과세. 자, 그런데 이번에 재밌어졌어요. 합상과세 이거 연도를 달리해서 팔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 고려사항이 뭐냐면, 자, 합상과세를 내가 피하려고 연도를 다르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합상과세를 피하면 예를 들어서 세금이 1억, 합상과세 되면 1억 5천이라고 합시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5천만 원을 세이브할 수 있어. 그런데 비록 합상과세가 된다 하더라도 빨리 팔아버려가지고 내가 최종 1주택 적용 안 받고 비과세를 좀 빠르게 할 수 있잖아요. 야, 그런데 그 빠르게 해가지고 내가 그 할 수 있는 이득이 뭐 5천 이상이다. 그리고 시간을 세이브했다. 그러면 저는 한번 해볼만 하다고 생각 들어요. 이해되죠? 좀 빨랐나요? 그렇게 된다면은 괜찮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조금 물건이 애매한 거 갖고 계시거나 좀 약간 좀 아픈 손가락 혹은 못난이 갖고 있으신 분들은 이참에 한번 자산 리스트럭처링 한번 이렇게 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좀 캐시 가지고 있으면서 좀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을 사시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그쵸?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방송 끝나고 나서 좀 계산기 좀 많이 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참에 한번 해볼까? 왜냐면 제가 하려고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사실 양도세 중과를 다 피하게 해놨어요. 임대주택 등록을 해가지고.
그동안 5%밖에 안 올리고 5%도 안 올렸어요 저는. 그런데 이제 그걸 꾹 참고 이번에 이제 정리를 하고 가장 많이 오른 거는 놔뒀다가 추가 2년 있어서 비과세 받으려고 했는데 이제 추가 2년 없어도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약간 좀 속도를 스피드 있게 해도 되는 거예요. 중간에 합산과세로 좀 얼마 더 내도 돼. 왜냐면 어차피 비과세를 빨리 받아버리면 되니까. 이해되죠? 2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새로운 내용 나올 때마다 업데이트해서 알려드릴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니 그 문제라기보다는 파생돼 가지고 뭔가 좀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개정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존에 올렸던 영상 자체를 어떻게 바꿀 수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뭐 블로그 포스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라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좀 더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는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멤버십 특강을 하니까 야 5월달 멤버십 특강은 주택임대소득 신고 납부 이쪽으로 특집으로 잡았는데 이걸 좀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네요. 6월달 멤버십 특강을 좀 빨리 하든지 하죠. 그 내용으로 해가지고 네 어쨌든 제가 이제 보도자료 나오자마자 조금 일찍 하느라고 큰 틀에서만 좀 말씀드렸습니다. 더 디테일한 내용들 그리고 기존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깊게 봐야 되는 것들은 차근차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저희 명사초청 특강에서도 우리 현직에 계시는 세무사님들 모시고 또 이렇게 실무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부사항 하나 있는데 당부사항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쪽 공부 많이 하세요. 이 증여나 부담부증여. 양도세가 이제 상대적으로 쉬워지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동안 너무 꼬아놔가지고. 그러면 이제 양도세는 기존에 있었던 약간 기본에 충실하면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거 놓치지 말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취득세가 이제 관건이 되는데 취득세는 개인적으로 좀 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보도자료 스타일을 보니까 오랏 약간 좀 그런 느낌 드는데 이건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요거예요. 증여나 부담부증여 그리고 이제 상속까지. 그래서 이제 원래 증여, 상속, 양도세 이제 재산세제라고 하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침 5월 멤버십 특강에 두 분의 세무사님이 나오시는데 두 분 다 상속세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안준혁 세무사님께서는 상속세 기본 개념하고 계산구조 그러니까 꼭 처음에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들어야 되는 내용으로 구성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김대경 세무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국세청에서 한 13년 정도 근무하셨거든요. 근데 국세청 관점에서 부동산 등 자산이 증여나 상속에서 됐을 때 이전됐을 때 평가액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실무 이야기를 좀 해주실 것 같아요. 재밌겠죠? 저만 혼자 재밌으면 안 되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내일 이제 5월 10일 날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5년 전에도 새 정부 출범할 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한편으로는 좋았던 것도 있고 한편으로 좀 아쉬운 것도 있었는데 뭐 새 정부도 마찬가지겠죠. 다 어떻게 잘 하겠습니까? 잘하는 것도 있을 테고 못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역사를 보면 정반합이라고 하잖아요. 해겔. 죄송합니다. 갑자기 해겔이 나왔는데 이 역사를 보면 이 정으로 갔다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 이게 합을 이루어가지고 하면은 그래도 이렇게 좀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또 새로운 정이 되고 여기서 또 반이 나오고 그럼 이게 또 이렇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상향 한다는 거죠. 역사의 발전을 된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뭐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있지만 결국 다 같은 국민들이고 하니까 서로 좀 더 보듬어주고 응원해주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주민윤님 절친되신 거 환영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된 내용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